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다솜 아나운서도 14일에 긴급재난 문자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동시에 여러 대의 핸드폰에서 삑삑 알림음이 울려서 깜짝 놀랐는데요. 제주 서귀포 남서쪽 해상에서 지진이 발생한 거였죠.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놀라셨을 텐데 이번에 발생한 지진의 규모가 4.9였는데 제주에서는 역대 가장 강력했다고 하고요.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을 느낀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전남과 부산에서도 여파가 감지가 됐다고 하는데 인근에 계신 분들은 여진에 대비하면서 관련 정보 계속해서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지진이 발생하면 일단 떨어지는 물건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진동이 멈춘 후에 이동해야 안전하다는 사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연말 연시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충남에선 해넘이 해맞이 축제가 전면 취소됐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홍성교도소에서 수용자 1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전수 검사 결과 현재까지 4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모두 무증상 감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 4월부터 충남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은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 최초 사례인데 충남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해 연간 216억 원이 투입됩니다. 태안의 각종 시험장과 교육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 드론 테마파크가 들어섰습니다. 태안군은 전문 인력을 양성해 드론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연말연시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충남에선 당진 외목마을과 태안 꽃지 해수욕장 등 해넘이 해맞이 축제가 전면 취소됐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땅 모양이 길게 뻗은 외가리의 목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당진 외목마을. 일몰과 일출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서해안 명소로 매년 10만 명 이상이 다녀갑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구름 인파가 몰리는 모습은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당진시와 축제추진위원회는 오는 31일과 1일 개최 예정이었던 외목마을 해넘이 해맞이 축제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상 500명 이상 모이는 행사가 금지되는 데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어 2년 연속 축제 취소를 결정한 겁니다. 연말연시 대목을 기대했던 식당과 숙박업소 등 관광지 상권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보통 11월 말이면은 예약이 찼어요. 한 80%, 90% 찼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 같은 경우도 5%도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집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0% 되는 데가 없어요. 예약이 거의 없어요. 하루에 보통 한 20군데, 30군데 이렇게 예약이 들어오고 했었는데 지금은 2, 3일에 전화 한 통. 축제는 취소됐지만 관광객 방문에 대비해 당진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발열 확인과 거리 두기 관리 등 현장 방역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외목마을 바다 위로 떠오르는 첫 해의 모습은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됩니다. 시민분들이 좀 많이 아쉬워할 것 같아서 좀 그 마음을 달래드리려고 저희가 생중계를 준비했습니다. 당진시청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데요. 1월 1일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약 1시간 정도 진행될 거고 이번 일출 축제는 집에서 좀 편안하게 보셨으면 하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태안군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꽃지 해넘이 행사와 백화산 해맞이 행사, 연포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홍성교도소에서 수용자 1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기관 직원과 수용자 7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15일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 홍성교도소에서는 12명이 추가돼 현재 직원 3명, 수용자 39명 등 총 4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들은 모두 무증상 감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홍성교도소 외의 다른 교정시설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추가 전수검사를 시행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나설 계획입니다. 내년 4월부터 충남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은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에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첫 번째 사례로 대상 인원은 26만여 명입니다.
이들은 충남형 교통카드로 버스비를 내면 하루 3회까지 환급을 받게 됩니다. 소요 예산은 216억 원으로 충남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현재 충남은 전국 최초로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드론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 많죠? 네, 제 주변에도 직접 날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드론이 대중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드론을 아무 데서나 막 날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규제가 없고 공간도 탁 트여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태안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쉽게 드론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국내 최대 테마파크가 들어섰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한보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드론 레이싱 국가대표 선수가 아슬아슬한 고개 비행을 선보입니다. 카메라가 미처 쫓아가지 못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보는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이렇게 드론을 마음껏 날릴 수 있는 테마파크가 태안 기업도시에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앞으로 3개월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뒤 내년 3월 본격 문을 열 예정입니다. 충남도와 태안군이 95억 원을 들여 조성한 테마파크는 축구장 16개 면적으로 국내 최대 규모, 400m 길이 활주로와 축구장 2개 크기 교육장, 국제대회 규격의 레이싱 경기장 등을 갖췄습니다. 날릴 수 있는 곳이 서울 드론공원 그런 데밖에 없어요. 한 군데밖에. 근데 이런 데 생기고 많은 분들 좀 참가할 수 있고 그리고 드론 레이싱장 서킷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많은 드론 레이싱 선수들이 와서 같이 연습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운영은 항공특성화대학인 한서대와 드론업체 2곳이 맡았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교육과 체험, 연구와 개발이 복합된 시설인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 이를 통해 연간 수십만 명의 방문객과 다수의 드론 관련 기업 유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저희가 전문 교육을 받아서 취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오셔서 직접 드론을 체험할 수도 있고, 기업, 드론 관련 산업체에서도 이 공간을 활용하면서 와서 실증 테스트, 그다음에 연구 등도 할 수 있는. 지역 대학과 연계한 드론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이제 기존에 저희가 실습하던 환경은 이제 학교 앞에 조그마한 운동장에서 했었는데 이제 UV랜드가 이렇게 생김으로써 이제 더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으니까. 태안군은 드론 중심지를 넘어 하늘길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도심항공교통까지 주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K드론의 어떤 상징적인 그러한 곳이 태안일 것이고요. 또 태안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UAM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초가 바로 태안의 드론 단지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드론, 관광과 농업 위주인 태안에서 지역 발전의 새로운 견인차 역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청양군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양군 강효진 인구청년 정책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청양군에서 운영하는 청년 쉐어하우스가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인지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쉐어하우스는 거실, 주방, 화장실 등 공용 공간과 개인 공간을 구분하여 여러 입주자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 형태인데요. 저희 청양군에서는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 18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청년 쉐어하우스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청년 쉐어하우스는 먼저 군에서 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을 임대한 후에 다시 이 공간을 청년들에게 재임대하는 시스템인데요. 현재 빌라와 아파트 등 주택 4개소에 남성 4명과 여성 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1명이 더 입주를 해서 10명이 이용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입주자는 주로 취업 준비생이나 직장 초년생들인데 이 중에는 귀농귀촌 청년들도 있습니다. 청년 쉐어하우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만 18세에서 45세인 무주택 청년으로 월 사용료는 5만 원이고요. 이용기간은 기본은 1년이고 여건에 따라서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예비 입주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청양군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저희 미래전략과 인구 청년 정책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거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특히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쉐어하우스 외에 청년층을 위한 주거 공간을 조성한다고 하죠. 이 내용도 짚어주시겠어요? 네, 바로 블루십 하우스인데요. 블루십은 직역하면 파란 양으로 바로 청양을 뜻합니다. 블루십 하우스 조성 사업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인구 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도비 6억 원을 포함한 총 11억 원의 사업비로 청년들의 주거와 창업 공간 또 정보 공유 공간으로 내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곳은 2층 규모로 1층에는 일자리 정보센터와 귀농귀촌 상담센터 또 창업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고요. 2층에는 쉐어하우스로 총 6개의 방으로 구성이 됩니다. 신축 예정인 블루십 하우스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같은 연령층의 청년들과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 청양군에서는 쉐어하우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만큼 기간과 조건을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효진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만 12세에서 17세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이 15일 시작되는 가운데 저조한 접종 신청률에 교육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4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의료진이 학교에 직접 찾아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신청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을 통해 희망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일 정오 기준 전국에서 83,928명이 신청했으며 충남의 경우 약 3천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천안 지역의 학부모 A씨는 백신 접종을 권고하되 자율에 맡겨야 하지 않냐며 편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학교 방문 접종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칫 접종을 압박 강제하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 현장도 난감한 건 마찬가지 접종기관 선정을 두고 고민이 깊습니다. 교육청의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학교는 학생 수는 물론 희망자가 적다 보니 인근 보건소를 방문해 접종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원이 많은 학교는 지자체 보건소 등과 접종 방식 등을 두고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지자체 보건소 여건이 제각각이다 보니 실제 백신 접종까지는 적어도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15일 도내 학교 중 찾아가는 백신 접종을 시행하는 곳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1위입니다. 충남 의용소방대가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한 건데요. 충남 의용소방대는 15일 2021년 노인 돌봄 서비스 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올 한해 노인 돌봄 활동에 참가한 소방대원의 수와 서비스를 받은 인원을 합산해 순위를 정했는데요. 충남 의용소방대는 2위로 선정된 지자체보다 2배 가까이 어르신을 대상으로 돌봄 활동을 한 공을 인정받은 겁니다. 의용소방대는 모범적인 대원을 발굴해 보다 전문적인 활동 지원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장난감인데요. 홍성군이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해 성탄절맞이 장난감 고르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홍성군은 15일 1,000만 원 상당의 장난감을 100여 명의 아이들에게 선물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돼 그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홍성군은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동참과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